예, 반갑습니다. 건봉 교수입니다. 요번 학기에 사회복지 행정학을 맡게 된 건봉 교수예요. 예, 여러분과 한 학기 또 재미있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 1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분석 3개를 듣게 돼 있는데 또 불편하기 때문에 어, 그걸 하겠습니다. 저 35분, 40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주마다 어, 그래서 기간은 내가 넉넉하게 줄 거예요. 요번 제가 조금 늦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4학년하고 2학년 사회복지 행정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1학점 학점이 뭐냐 잘 모를 거예요. 1학점이면 1시간짜리, 3학점이다 하면 3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1학점 17과목을 들어야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2학기 때 그래서 웬만하면 실습은 방학 쪽에 그 실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주로 뭐 졸업반잖아 4학년들은 2학년은 뭐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졸업반은 어 얼마나 8월 달에 7, 8월 달에 복지 실습을 기간에 가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7과목 그래서 4학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뭐 과목도 많이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4학년 같은 과목이 사회복지 행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시작을 할게요. 예. 음, 보시게 되면 어, 사회복지 기능과 제도, 어,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예.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 기능과 제도, 현대사회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능과 제도,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해야 된다. 사회 구성원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는 재생산의 기능을 이들을 적절히 양육하고 기존의 사회 문화가 전송되도록 하는 사회 하의 기능, 사회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치다. 어, 통합의 기능, 사회적 자원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하는 기능, 그러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통제의 기능 등이 중요하다. 사회 기능들로 인식하고 사회적 어, 기능들이 오랫동안 안정적 어, 으로 추구되는 가정에서 일정한 형태 틀을 갖추게 된 것을 사회 제도란다. 사회복지 하나의 독립된 사회제도로 간주할 때 사회복지 제도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능은 상호 부조하다. 사회적 기능과 사회제도 보면은 어, 표 1-1 치면 사회적 기능, 사회제도, 제도 유형의 어, 예를 들어서 나왔었죠. 기능은 생산과 소비, 사회적은 경제제도, 가족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제도 유형의 예는 공산, 시장경제, 사회, 자본주의, 농경, 산업경제, 분배와 통제, 정치제도, 가족제도, 신권, 왕권, 민주, 권위, 다원성, 다원주의, 공산, 자유주의, 통합은 종교제도, 가학, 가족제도, 기독교, 불교, 유교, 과학이 있습니다. 재생산과 사회화, 가족제도, 교육제도, 대중매체, 핵가족, 학대가족, 공교육, 사교육, 신문, 방송, 인터넷. 상호부조는 사회복지제도, 가족제도, 종교제도, 보충적, 제도적, 사회보험, 공적, 부조적, 품앗이, 자선이 있고요. 현대 사회 사회복지. 산업사회는 가족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력에 들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좌우되었고, 한 가족이 그 안에서 아무리 기능을 잘 하더라도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적 환경에 의해 빈곤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산업 자본주의가 가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중위생, 공해, 교통, 설름 등의 문제를 배출하고 도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동성 도시 사회에서 친분관계 없이 기능적으로만 어울려 사는 익명성의 개인의 결정이 가족관계나 촌락단위 집단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개별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개인성 등에서 기인한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제반 활동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이념이나 정책 목표들을 실천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능의 제도는 사회복지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회에서 사회 존속의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혹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의존한 상태로 살아간다. 이러한 조건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 사람들은 출생에서부터 영, 유년기, 청년기, 정년기, 노년기 등을 거치면서 삶의 주기를 완성하게 된다. 영유년기의 시절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간다. 청장년기에는 아동의 양육하고 노인을 부양하면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이때는 삶의 주기 면에서 피의 존재, 피의 존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안에서도 타인들과 기능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상호 의존돼야 한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영유년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타인들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여 살아가게 된다. 한편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실이나 정신적 장애, 의식주의 해결이 어려운 경제나 공공의 상태,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의 상실로 인한 물질적, 정서적 고통 등에 빠질 수 있다. 사회 속의 모든 개인들은 예외 없이 누구라도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 누구나 삶의 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존과 피의존을 반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위험성으로 인한 예기치 않는 의존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상호 의존성, 욕구란 필연적이면 사회는 인간들이 갖는 이러한 욕구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만약 어떤 사회가 상호 의존적인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었다면 그 사회는 존속 자체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회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의 관점에서는 이를 사회적 기능과 사회제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는 기본적인 사회 기능들을 수행한다. 사회 구성원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는 재생산의 기능, 이들이 적절히 양육하고 기존의 사회 문제가 전성되도록 하는 사회와의 기능, 사회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치 통합의 기능, 사회적 자원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통제의 기능 등이 중요 사회 기능들을 인식됐다. 사회적 기능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추구되는 과정에서 일정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사회제도라 하는데, 이는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중심으로 가치, 규범, 지, 역할 등이 적절히 안정된 군집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들과 그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 체계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사회적 기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된 상호 구조란 개인들이 주된 사회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 부조의 기능을 가족이나 종교, 제도가 주로 담당해 왔던 것이다. 인간 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삶의 주기에 따른 의존과 피의존의 반복과 가업과 삶의 위험성에 따른 의존 문제들을 가족이 주로 담당해 왔으면,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종교 제도 등을 통제 구제가 나름대로 존재해 왔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이나 종교 제도는 현대 산업 사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급속히 위축되게 된다. 특히 제반 사회적 기능들을 통합하다시피 했던 가족 제도의 약화는 상호 부조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치명적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들 제도에 의해 전단되어 왔던 상호 부조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게 됐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제도의 등장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나의 독립된 사회제도를 간주할 때 사회복지 제도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능을 상호 부조이다. 제반 제도들에서 기능 분화 심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가족이나 종교 제도의 기능이 약화될 수
상호 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은 그에 비례해서 더욱 등대된다. 현대사회의 현대사회의 사회복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특성은 첫째, 공식적 조직에 의한 활동이면 둘째, 사회적 후원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셋째,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이윤 추구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즉, 비영리성이라는 증가. 넷째, 사회복지는 모든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기능적 일반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각 사회는 사회복지적 전체,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의 실현이라고 공동적인 필요성은 갖추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야 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의식주의 해결, 생산 및 분배 기능, 아동의 양육과 노인의 부양 등의 사회복지 기능들이 주로 가족이나 소규모 지역 공동체 등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농경사회의 전원적 풍경들을 산업혁명 도시화로 인하여 개인의 운명은 가족의 운명보다는 대규모 거시적 사회 공동체의 운명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커지게 된다. 즉, 산업화는 산업사회는 가족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 영향력들에 의해 사람들의 삶을 좌우되었고 한 가족이 그동안에 그 안에서 아무리 기능을 잘 하더라도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적 환경에 의해 빈곤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산업 자본주의가 가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중위생, 공해, 교통, 설렘 등의 문제를 배출하고 도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유동성, 도시사회에서 신분 관계없이 기능적으로만 어울려 사는 익명성, 개인의 결정이 가족관계나 촌락 단위의 집단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개별적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성 등에서 기인한 심리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로는 자, 산업사회는 가족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영향력들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좌우되었고, 한 가족이 그동안 그 안에서 아무리 기능을 잘 하더라도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적 환경에 의해 빈곤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산업 자본주의가 가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중위생의 공해, 교통, 설람 등의 문제를 배출하고자 도시 근로자들이 일자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동성, 도시사회에서 친분관계 없이 기능적으로만 어울려 사는 익명성 개인의 결정이 가족관계나 촌락단의 집단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개별적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성 등에서 기인한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도적 사회복지, 도시 산업화의 등장은 사회복지적 전체에 대해서 이중적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채반 사회 문제들은 이전에 비해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사회복지의 주된 자원이 되어 왔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사회 복지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 제도를 통해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가졌던 사회 복지적 기능들을 돕거나 이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각종 빈곤, 고용, 불안, 범죄, 정신질환 등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는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PPT 나온 걸 보면은 어,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채반 사회 문제들을 이전에 비해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사회복지의 주된 자원이 되어 왔던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표시한다. 새로운 사회 제도를 통해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가졌던 사회 복지적 기능들을 돕거나 이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각종 빈곤, 고용 불안, 범죄, 정신질환 등과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는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게 됐다.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기관 중심의 사회복지 활동,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원조 활동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외에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 서비스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타 조직 및 요원들과 관련 업무를 조정해 나가는 것 등의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이를 수행,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정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실천의 맥락 혹은 실천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표가 선정되고 그 목표들이 구체화되어 개인들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한다. 확대된 범주의 사회복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들을 통한 실전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조직적 활동을 기획, 실행,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사회복지 실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지화된 사회복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대부분의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적 전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한가의 논의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과제입니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거시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은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의 출현과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조정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 전체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 행정은 개별화되고 분화된 사회복지 활동들을 전체 사회복지 목표 추구에 기여하도록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등장하였다. 어, 티터무스 첫째, 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 둘째, 이를 실천에 옮기는 운반체. 셋째, 대상 인구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사회 복지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활동에 담긴 특성, 기, 기간 중심의 실정 활동이라는 측면과 사회복지 활동 과정에서 행정이라는 방법이 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추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1주차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